안녕하십니까, 표종체입니다. 서로 TV는 시청자에 머물지 않고 함께 만드는 방송을 꿈꿉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실 어른들을 찾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직원 모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방송을 만들어갈 서로 TV의 크루를 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5세 이상, 살아온 이야기와 나눌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기획, 원고, 촬영, 편집, 섭외, 사연 제보까지 거창한 경력보다 중요한 것은 오래 살아온 시간과 진심입니다. 참여하시고 싶은 분은 댓글에 참여라고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연락할 방법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명절이나 제삿날이 되면 평소 조용하던 집안에 갑자기 예법 전문가들이 출몰합니다. 평소에는 리모컨도 못 찾던 분이 제사상 앞에만 서면 갑자기 예조 판사가 됩니다. 술잔은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한다. 아니야, 반대로 돌려야 해. 대추는 동쪽이고 밤은 서쪽이야. 감은 어디에 놓고 배는 어디다. 평소에는 냉장고 문을 열고도 물이 어디 있어? 라고 묻던 분이 그날만큼은 대추의 진로까지 지휘합니다. 대추도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중요한 과일인 줄 몰랐습니다. 홍동백선이 조율시가 맞느냐, 조율이시가 맞느냐, 이런 말들이 마치 헌법조항처럼 오갑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국회 청문회인 줄 알죠. 그런데 정작 물어야 할 것 따로 있습니다. 그게 정말 예법인가? 아니면 우리가 예법이라고 믿어온 습관인가? 조상을 위한다는 자리에서 산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얼굴 붉힌다면 조상님도 아마 밖에서 그러실 겁니다. 얘들아, 나 들어가도 되냐? 옛 유머로 하면 참 정구죽천한 일이죠. 정구죽천, 가소롭다는 말입니다. 먼저 차례와 제사는 다릅니다. 제사는 보통 자시에 지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하루가 바뀌는 시간이죠. 천간지지와 60갑자의 시간 감각 속에서 본다면 죽은 이와 산 사람이 만나는 상징적 시간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차례는 명절 아침에 동이 트고 난 뒤에 지냅니다. 그러니까 차례는 조상님이 새벽 쿠팡 배송처럼 오셔가지고 아침 식사를 예약하고 가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후손집 8시 도착,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배달 완료 사진까지 찍고 가시는 구조가 아닌 거죠. 차례는 후손들이 조상께 고하고 절하는 의례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절을 하려고 하니까 조상님 잠시 좌정해 주십시오. 이거 말 됩니까? 절은 아랫사람이 하는 것이지 윗사람에게 앉으라고 명령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절을 할 테니까 자리에 좀 앉아주시죠. 이거 정중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꽤 건방진 말입니다. 차례는 모시는 식사라기보다 기억하고 예를 표하는 일입니다. 물론 불교식으로는 소제라는 방식도 있죠. 낮에 올리는 제사입니다. 이 차이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제례라는 것, 하나의 절대 공식이 아닙니다. 종교와 세계관과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한 가지 방식만 붙잡고 이게 법이다라고 말합니다. 법도 아닌데 법복을 입혀놓은 셈인 거죠. 심하게 말하면 자기들만의 집안 관습에다가 관복을 입혀놓고 대감마님 하고 부르는 꼴이죠. 장소도 다릅니다.
전통적으로 제사는 사당에서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차례는 집안에서 지냅니다. 사당은 망자의 집이고 위패는 망자의 몸을 상징합니다. 충무는 그 망자에게 고하는 글이고요. 그러니 위패와 충무는 단순한 종이와 나무가 아닌 거죠. 망자를 상징하는 장치고 후손들이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제주만큼은 의관을 갖추는 것도 같은 이유죠. 옷차림은 거칠애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다만 태도가 사라지고 옷만 남으면 예법은 껍데기가 됩니다. 사람은 없고 양복점만 남는 꼴이죠. 예는 없고 예복만 남는 겁니다. 한 글자 차이인데 삶에서 꽤 큰 차이입니다. 불천이 제사도 그렇습니다. 저도 금년 나이 70을 넘었습니다만 아마 우리 나이쯤에 아직 불천일이라는 말조차 처음 듣는 분들도 꽤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문제일 뿐입니다. 반쯤 아는 분이 제일 무섭잖아요. 불천이는 덕행과 학문이 뛰어난 인물을 유림에서 기리고 결정하고 그래서 영원히 제사를 모시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불천위에 가서 예를 고하는 경우죠. 안동의 경우에는 이런 불천위 제사를 지내는 종가가 알려진 곳만 해도 거의 한 50여 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거 가문의 영광이고 권위의 상징입니다. 말하자면 그 집안의 정신문화, 명리의 전당 같은 것이죠. 혹 보신 적이 있습니까? 떡을 15층, 17층으로 하고 최소 한 척 단위, 곧 31cm 그 단위로 높이를 맞춥니다. 한지와 지프로 떡틀을 유지하고 제사 때까지 정성껏 보존합니다. 또 밤 같은 것은 깎은 뒤에 일자를 맞추기 위해서 자까지 동원해서 높이를 잽니다. 그리고 밀가루 풀을 발라서 층층이 쌓죠. 이쯤 되면 제사가 아니라 문화재 복원공사에 가깝습니다. 밤 하나 깎는데 자까지 등장하면 이미 부엌은 주방이 아니라 건축 감리 현장입니다. 이 밤은 수평이 맞지 않아! 라고 건축 감리 보고서가 나올 판이죠. 밤이 먹는 음식인지 구조물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릎을 쳐야 할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집안이 따라야 할 법이 아니라 그건 그 집안의 문화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종가가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까지 그런다면 참 쓸데없는 관습을 지닌 집안이 될 뿐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까지 하느냐? 그건 끝까지 들어보시면 절로 알게 될 겁니다. 종가의 예를 일반 가정의 의무처럼 가져오면 예법은 부담이 됩니다. 종가의 정성이 일반 가정에 들어오는 순간에 제사는 전통이 아니라 체력장이 되고요. 며느리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재가 되고 부엌은 재래문화 훈련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훈련은 늘 같은 사람이 받죠. 대개 지휘관은 거실에 있고 훈련병은 부엌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참 묘한 전통입니다. 이런 거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홍동백서와 조율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추, 밤, 감, 배 순서를 절대 규칙처럼 배웠습니다. 그러나 홍동백서나 조율시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조차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재래와 예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있죠.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 또 한국국학진흥원. 그런데 그곳에서도 지나친 형식주의를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누가 홍동백서 몰라? 라고 큰소리치면
조용히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거 어느 이에서 몇 쪽에 나옵니까? 홍동백서? 공식적으로 그런 거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이 질문을 던지면 갑자기 집안에 아주 고요한 선비의 침묵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자후를 토하던 분이 갑자기 먼 산을 볼 수도 있습니다. 큰 소리의 상당한 부분이 출처가 아니라 기억의 습관에서 나오기 때문인 거죠. 제사상의 그 과일에 붙은 상징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선 대추는 씨앗이 하나고 한 그루의 열매가 굉장히 많이 열리기 때문에 자손번창을 뜻한다고 합니다. 결혼식에 대추를 신부의 치마폭에 던지는 것도 이것과 연결되는 거죠. 또 대추는 한나라의 왕이나 최고의 벼슬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대추 하나가 갑자기 자손번창 담당의 최고위직 벼슬 담당까지 맡은 셈입니다. 제사상 위에 인사과장, 인사처장인 거죠. 작고 빨간 과일 하나가 집안의 인구정책과 인사행정을 동시에 담당합니다. 참 바쁩니다. 밤은 참 특이한 과일에 속합니다. 밤은 처음 씨앗을 심을 때 발아한 껍질 그대로 자라나기 때문에 조상과 후손의 연결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패, 신주를 만들 때 밤나무로 깎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밤은 열매가 셋으로 갈라진다 해서 삼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상징한다는 해석도 붙습니다. 웃기죠? 밤 하나 올렸는데 조정회의가 열립니다. 오늘의 안건은 조상과 후손의 연결입니다. 뭐 이런 분위기죠. 감은 더 재밌습니다. 감은 씨앗을 심으면 곧바로 감이 자라는 게 아니라 고염이 나옵니다. 고염이 자랍니다. 그 고염나무가 자라서 거기에 감을 접붙여야 비로소 제대로 된 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태어났다고 다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가르쳐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뜻을 붙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다 어른이 아니고 배우고 가르칠 때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게 감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접붙임 필요합니다. 조금 아픈 말이죠. 하지만 그게 맞는 말일 때가 있습니다. 접붙일 때 칼로 째는 고통처럼 배움에도 고통이 따른다는 그런 해석도 있고요. 감은 씨앗이 6개이기 때문에 이호, 예병, 형공, 그러니까 육조의 장관급 벼슬을 상징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감 하나가 교육부 장관이 된 거죠. 그리고 배는 겉이 누렇고 속살이 희다해서 음양오행의 중심, 결의의 긍지, 백이민족의 상징, 뭐 이런 해석도 붙습니다. 게다가 씨앗이 8개이기 때문에 팔도강산, 팔도관찰사를 뜻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상 위에는 이 과일 4개가 아니라 행정부 전체가 올라와 있는 셈입니다. 대추는 자손부, 밤은 조상 연결부, 감은 교육부, 배는 팔도관찰정쯤 됩니다. 이쯤 되면 과일상이 아니라 조선행정부 조직도일지도 모르겠네요. 대추 하나 먹으려다가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거가 되나요? 제사 끝나고 과일 나눠 먹는 순간에 각 부처 장관은 해임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선 이시왕조의 이시가문에서는 감보다 배를 먼저 놓아서 조율 이시가 맞다라고 하고 나머지 성씨에서는 조율 시가 맞다. 뭐 이런 농담 같은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 놔라, 배 놔라라는 말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재미있는 건 제사상 앞에서는 그 속담이 진짜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감 놓고 배 놓습니다. 속담도 참 피곤할 겁니다.
말로만 살다가 명절마다 현장 출근하니까 말이죠. 게다가 홍동백서라는 말, 그건 일본의 홍백 문화와 닮았다는 의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일본에서 들어왔다는 확증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근대에 들어서 민간에서 굳어진 상차림쯤으로 보는 편이 안전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홍백보다 홍청에 더 익숙한 문화였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제사상에서는 왜 홍동백서가 절대 예법처럼 되었을까요? 이 대목 한 번쯤 따져볼 만합니다. 이런 해석들 굉장히 아름답고 흥미롭지만 그 대부분이 후대에 붙은 그럴듯한 주석일 뿐입니다. 상징을 즐기면 문화가 됩니다. 그러나 상징을 무기로 삼으면 폭력이 됩니다. 아니야, 배는 그 자리가 아니야. 그런 말 한마디가 예법이 아니고 가족 전쟁의 선전포고가 되는 순간에 조상님들도 아마 문 밖에서 돌아서실 겁니다. 얘들아, 나 때문에 싸우지 마라. 사실 조상님이 정말 오신다면 과일 위치보다 가족들의 표정을 먼저 살피실 것 같습니다. 복숭아도 그렇습니다. 복숭아는 제사상 출입 금지 과일입니다. 아니, 본인은 그냥 달고 마시는 과일인데 귀신을 쫓는다는 소문 하나 때문에 퇴출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과일이나 소문 참 무섭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집 담장 안에 복숭아를 심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또 복숭아를 여성의 상징으로 보아서 딸만 낳는다는 식의 속설도 따라붙습니다. 복숭아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겁니다. 본인은 그냥 과일인데 소문이 안 좋아서 조상님 식탁 출입 금지에다가 이건 거의 과일계의 명예훼손인 거죠. 사람도 억울한 소문 하나로 평생 고생하는데 과일도 예외가 아닌 모양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죠? 제사상에서의 과일은 껍질을 다 벗기지 않고 위아래만 깎습니다. 이건 일견 상차림의 편의성 때문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 조상님은 신은 눈으로 먹고 향기로 받는다는 촉식, 그러니까 흠향의 개념입니다. 흠향한다는 말, 그러니까 음식을 실제로 씹어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향과 정성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님이 오셔서 오늘은 배가 좀 덜 달다,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조상님이 맛평가단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드시고 별점을 남기고 가시지도 않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언어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조차 이 예배를 흠향하여 주소서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흠향이라는 언어 자체가 유교 제례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들을 때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죠. 우리나라 전통 유교의 제례 언어를 기독교에서? 이런 느낌 말이죠. 말은 옮겨 다니기는 하지만 말의 뿌리는 가끔 우리를 찔러봅니다. 신앙도 말맛이 중요합니다. 말 하나가 생각의 뿌리를 드러낼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라면 그런 말 쓰지 마시고 다른 용어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조상님이 실제로 와서 밥을 드시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차례상과 제사상이 똑같아지게 됩니다. 참 웃기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 가짓수가 늘어나고 전을 부치고 생선을 넣고 과일을 깎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립니다. 조상님이 흠양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마치 뷔페 점검하러 오시는 것처럼 된 겁니다. 더 재밌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명절 때마다 전을 산처럼 부칩니다.
며느리들, 딸들, 시어머니까지 하루 왼종일 고생들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거 하시는 거 아닙니다. 집안 망신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표종체였습니다.